세계의 시선이 갑자기 한 지점을 향해 쏠리기 시작했다. KF-21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한국형 전투기라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의심과 시비가 따라붙었던 이 전투기는 이제 정반대의 의미로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차세대 전투기가 실제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방위 전략은 물론 세계 항공 군사 질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방위 산업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KF-21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항공 전력 보강을 넘어 한국 군사 기술이 세계 표준의 중심에 도달했음을 세계에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이 변화의 폭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DX코리아 2026이다. 오는 9월 개최를 앞둔 이 전시회는 그저 무기를 진열하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 방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가 전략이 결합된 초대형 플랫폼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들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하며 그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에어로바이런먼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전시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방산 시장의 성장 속도와 K방산이라는 브랜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이 흐름의 중심에 KF-21이 서 있다. DX코리아 2026의 개최 장소가 고양시 킨텍스로 확정된 것 또한 상징적이다. 이곳은 대형 전차와 중장비를 전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자 실제 전술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전시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실질 전력과 전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군사 복합 무대라는 의미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되며 2025년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전시회는 한국 방산의 변화를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 중심권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실전적 위협 속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민군 겸용 기술의 빠른 발전이 한국 방산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제 DX코리아는 이런 기술력과 경험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통합된 전략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참가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마케팅, 기술 협력, 실질적 수출 접점 확보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정부, 기업군이 결합한 유기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흐름 속에서 KF-21은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국제시장에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번 전시회는 정치, 경제, 군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하나의 전략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 방산 시장은 이제 가격이나 성능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신뢰, 협력, 기술 이전, 공급망 안정성 같은 종합적 지표가 국가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각종 무기 체계를 빠르게 국산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까지 최적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한국 방산의 핵심이자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은 현재 2대의 복자형 시제기를 포함한 6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되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여기에 미티올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SRA, AEM 단거리 미사일,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장들이 통합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산 공대지 미사일까지 포함되면서 실전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KF-21이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 수준을 넘어 완성도 높은 차세대 전투 플랫폼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국 전투기를 개발해내는 나라의 수는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적 장벽과 국제적 장애물들을 모두 뚫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뒤집으며 세계 주류 전투기 개발국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KF-21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 군사시장에서 어떤 위치로 올라섰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이자 더 나아가 국제안보 구도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방산 중심 국가로 바라보고 있고 그 중심에 KF-21이 우뚝 서 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지배할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이다. 이번에는 DX코리아 2026의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보자.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단순한 신흥 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방산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고, 이는 기술력, 생산력, 외교력 정책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 결과였다. 특히 한국이 구축해온 민군 겸용기술의 진화 속도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정보전, 정밀타격, 전자전 중심으로 이동하는 지금, 한국은 이미 그에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하며 선도국가로 올라섰다. 이는 단순히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면 이미 늦는 수준의 기술 격차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DX코리아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세계가 직접 확인하는 장이다. 과거의 방산 전시회가 화려한 무기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지금의 DX코리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서는 아예 전략협력, 기술 이전, 공동연구 개발, 공급망 협력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복합 전략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은 이 플랫폼의 중심에서 각국과 정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방산 외교의 범위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의 기술력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면서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뢰의 핵심 근거가 바로 KF-21 개발 성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KF-21은 현재 2026년 초도 생산 물량 인도를 목표로 탄탄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총 6대의 시제기가 비행시험에 투입되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국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 성능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기에 블록 2를 시작으로 블록 2에서는 완전한 5세 대형 기능을 확보하고 블록 3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자전 스텔스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까지 고려하는 미래형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진화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운용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 직접 설계해간다는 뜻이다. KF-21에 통합되는 무장 또한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미티올 초장거리 미사일은 150km 이상에서 적기를 제압할 수 있는 세계 최고 등급 무장이며 ASR-AAM은 근거리 초고기동 교전 상황에서 압도적 성능을 발휘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타우루스는 GPS, 관성 지역 매칭 시스템을 결합해 수백 km 밖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전략 타격 무기다. 이들 무장이 KF-21에 통합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국산 공대지, 공대공 무기까지 개발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무장까지 직접 개발하는 완전한 전투 플랫폼 구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 폴란드는 이런 한국 방산의 성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표 국가다. 최근 대통령 교체 이후에도 K방산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며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확정했으며 심지어 KF-21에 관심을 보이며 시험 탑승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전투기 선정 과정의 선압기, 정비, 가격 기술 이전이라는 4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폴란드 입장에서 KF-21은 이미 매력적인 옵션을 넘어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폴란드가 FA-50의 성능 시험을 통해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KF-21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도 빠르게 부상하는 이유 역시 명확하다.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산 F-35처럼 가격이 매우 높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기술 성능이 균형을 이룬 4.5에서 5세대급 전투기다. KF-21은 바로 이 수요에 정확히 부합한다. F-35, 유로파이터, J-20C 같은 기체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유지비 정비 운용 환경이 지나치게 높아 실전에서 부담이 큰 반면 KF-21은 최소한의 유지비로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유럽과 완전히 다른 제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운용 가능한 최적 성능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실전 국가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KF-21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단 하나, 바로 F414G400K 엔진이 미국 산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KF-21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수출 국가 확장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되며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서두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2028년까지 초도 양산분 80기 엔진 생산이 안정화될 예정이며 이는 KF-21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남은 과제는 외교적 조율을 통해 미국의 승인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KF-21이라는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구조를 확장하는가이다.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뒤집으며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항공산업 전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KF-21은 이제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정점이자 세계 방산산업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절대적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KF-21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구형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후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며 빠른 납품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기존 서방 기종의 지나치게 긴 납기와 높은 유지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F-35나 유로파이터처럼 복잡한 정비 체계를 갖춘 기체는 전력 공백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KF-21이다. 한국산 전투기는 납기, 비용, 정비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며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이 흐름은 동유럽을 넘어 남미와 중동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공급 지연, 부품 비용 상승, 정치적 승인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K9 자주포 천무지대지, 로켓 K2 전차 같은 지상 전력 도입을 통해 한국이 제공하는 전력 패키지의 신뢰성을 체감한 상황이다. 전력 현대화가 시급한 중동 국가들에게 KF-21 은비용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인 선택지로 간주되고 있다. UAE와 사우디는 한국과 대규모 군사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들 국가는 KF-21 도입을 실제 전력 개편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럽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독일이 FCAS 공동 개발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갈등을 겪으며 차세대 전투기 파트너 선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FCAS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플랫폼이지만 프랑스가 라팔 수출에 집중하며 독일의 기술적 참여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독일 내부에서는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하는 템페스트 또는 한국 KF-21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공군 내부에서는 낮은 위험성과 일정 준수 능력을 이유로 KF-21을 잠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한국 전투기가 유럽식 대체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전투기 성능이 뛰어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단계적 발전 구조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개발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F-35가 개발 지연 결함 비용 증가로 수십 개의 국가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오히려 개발 속도가 빠르고 일정이 명확하게 진행되며 실전적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상 지원, 체계 정밀 유도, 무기 등이 하나로 통합되며 운영 안정성까지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파트너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KF-21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실전 운용성과 유지 보수 비용이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안정적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5세대 전투기들이 겪었던 과도한 유지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F-35 유지비는 기체 가격을 능가할 수준으로 상승하며 여러 국가가 전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KF-21은 정비 인프라 부품, 공급망, 엔진 라이선스 체계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실전 투입 대비 유지비 효율성이 압도적이다. 실제로 FA-50이 여러 국가에서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용 효율성을 가장 핵심 가치로 반영했다. 이는 대규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내부에서도 KF-21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각각 엔진 전자전 위성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기업 성장 규모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 정찰, 전자전, 우주, 유도무기까지 확장되는 방산장기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이제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공동 생산 기술 협력까지 요청할 만큼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 레오나르도와 한화 시스템이 협력 체제를 구축한 사례는 한국 레이더 기술이 더 이상 아시아 제조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기술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다. 국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군사 균형을 뒤흔들며 글로벌 기술 지형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으며 KF-21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한국이 구축한 이 새로운 군사 산업 생태계는 향후 1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KF-21은 그 변화의 첫 신호탄이자 핵심 추진력으로 자리 잡았다. KF-21이 전 세계 군사 시장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한국이 추진 중인 전투기 개량 전략에 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16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부품 수급 문제까지 겹치자 가동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F4와 같은 구형기체는 2018년 74%였던 가동률이 2020년에는 69%까지 떨어졌고 목표치인 7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기체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가 해외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다. 한국은 부품 하나를 수급하는데도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승인 지연이나 비용 상승이 반복되며 실전 대비 태세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F-15K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년 가까이 운용된 기체들은 항제밍 안테나, 식별 장비, 전술 데이터 링크 등 주요 장비의 성능이 한계에 도달했고 한국은 이미 성능 개선 사업에 약 3조 원을 투입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또한 미국 승인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품 공급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FA-50 역시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 능력 한계가 지적되며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 전투기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공군의 이러한 고민은 완전한 국산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KF-21은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체다. 최신 ASA 레이더, 국산 항전 장비, 국산 정밀 타격 시스템 등 핵심 구성 요소들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며 해외 의존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KF-21의 현재 국산화율은 약 68% 수준이지만 이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확보되었다. 한국이 스스로 부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며 유지보수 체계를 국내에서 완결할 수 있게 된다면 공군의 가동률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유지의 문제를 넘어 방위 산업의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KF-21은 또한 한국 공군의 전력 구성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기체 단가와 유지 비용이 더욱 낮아지고 국내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는 부품이 통합되면서 운용 효율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전자전 장비 통합 문제 해결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전 장비는 전투기의 생존성 타격, 성공률 교전 효율을 모두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한국은 전자전 체계의 상당 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은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 개발에 성공하며 국산 전자전 시대의 출발점을 열었다. 이 발전은 향후 F-15K, F-16 같은 기존 기체들도 국산 전자전 장비로 개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장기적으로 한국 공군 전체 전력의 비용 구조와 운용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한 KF-21의 가능성은
해외에서도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의 지나치게 높은 유지비와 복잡한 정비 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KF-21 을대체 전략 자산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UAE와 사우디는 이미 K9 자주포와 장거리 유도무기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KF-21이 유력한 후보에 올라 있다. 이들은 KF-21이 라팔과 동급 성능을 확보할 경우 가격 대비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F-21의 강점은 단순한 성능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체는 신뢰할 수 있는 일정 준수 능력을 갖춘 전투기이자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한 구조를 가진 플랫폼이다. F-35와 달리 개발 지연과 결함 문제가 없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설계, 관리, 개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투기 하나를 넘어서 국가 간 군사협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협력 가능한 전력 패키지이기 때문에 KF-21 공급은 곧 한국과의 중장기 전략 협력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요소가 종합되며 세계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미래 전략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술력, 항공전자, 체계, 정비 체계, 유지비 구조, 생산 일정, 외교적 일관성까지 모두 결합되며 KF-21은 각국 공군에 있어 실질적 대안이자 미래 전력 변화를 이끌 핵심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스스로 돌파하며 차세대 항공기술의 중심에 도달한 지금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주권과 산업 자립을 상징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되었다.